네, 이제 IT 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새해에도 네. 달리시는 거죠?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이제 IT 영역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이 숏폼 앱이죠. 네. 요즘은 이게 숏한 게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틱톡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타겟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드디어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압박이 있었는데 네. 뭔가 현실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안상의 우려로 연방 정부의 전자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에 틱톡 깔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강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실제로 이게 2016년에 이 틱톡이 서비스가 돼서 월 사용자가 이미 전 세계 10억 명에 달하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게 이제 중국의 앱이다라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틱톡의 알고리즘을 통제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네. 또 간첩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이제 정부 소유의 스마트폰 등 이 전자기기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했고 또 의회는 이제 연방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죠.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나오는 움직임이 이제 아예 미국 행정부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네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용을 그냥 공무원들만 금지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제 미국에 있는 사업부를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게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네네네. 그래서 뭔가 위험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정보 중국 정부에 넘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감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거면 미국 기업에 넘겨라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제 매각 문제까지. 네. 자, 이게 뭐 지금 틱톡 SNS에 많이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쇼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이는데 최근에 실제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다.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말씀드렸던 이 하원에 대한 방향이 11월 말부터 계속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네. 이걸 이제 불을 붙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달 22일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내부 조사를 바이트댄스가는 그 틱톡에서 직접 했다고 해요. 근데 네. 2명의 기자를 포함해서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내부에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 데이터에 4명의 바이트댄스 직원이 접근을 했는데 2명이 중국에서 2명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네.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접근했느냐 봤더니 바이트댄스의 내부 문서를 미국 언론인들과 공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계정 접근을 했고 IP 주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파악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네. 접근한 계정이 또 버즈피드 출신의 포브스 기자, 그러니까 미국의 기자인 에밀리 베이터 화이트,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인 크리스티나 기릴드. 그러니까는 기자들의 어떠한 계정에 있는 내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유출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이트댄스의 CEO는 이제 직원들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내면서 네. 상황 보고받고 크게 실망했다.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몇몇의 개인 위법 행위로 훼손될 거다. 그래서 이제 감사도 하고 그 사람들 철저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회사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거 약간 개인적인 행위다 이렇게 그렇죠. 몰아가는 거죠? 네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기자들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이 이미 이거는 틱톡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주정부들이 뭔가 틱톡에 이제 소송까지 최근에 제기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뭐 조지아 공립대학교에서도 이제 틱톡을 이제 학교 차원에서 금지하는 이런 모습, 또 캐나다에서도 총리가 이제 틱톡의 안보 위협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 네. 심지어 이제 EU 같은 경우에서도 틱톡에 대해서 뭐 개인 정보나 다수의 조사 진행 중이다. 네.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전 세계적인 좀 압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틱톡에 대한 이슈로 올해 IT 본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최영일 커피 준비했고요.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 지금 이 IT 본부 들으시면서 소중한 청취 의견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김덕진 소장에게 직접 질문을 날려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틱톡을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도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사이버 보안 문제,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문제들이 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이슈, 보안 이슈도 있지만 틱톡의 또 빠른 성장을 이게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최근 10년 동안 거의 모든 서비스는 미국이 독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뭐 트위터, 유튜브, 트위터 예. 다 미국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갑툭튀라고 표현을 하죠. 갑자기 틱톡이라는 녀석이 틱톡 등장한 나왔는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활발히 그것도 미국 10대들이 이 플랫폼을 가장 활발히 쓰고 있다. 네네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자사 플랫폼들도 많은데 자국 플랫폼도 많은데 갑자기 왜 써? 라고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반응이 약간 신경질적인 수준까지 최근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 좀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네. 이미 2021년에 틱톡이 구글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됐습니다. 방문자 수가 이미 작년 8월부터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틱톡을 많이 쓴다는 건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 미국 10대 인터넷, 그러니까 10대들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봤더니 매월 틱톡을 쓰는 비중이 64.1%라고 해요. 근데 그게 올해 70%가 그러니까 미국 10대 중에 10명 중 7명이 계속 이 틱톡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계속 쓰고 있다. 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10대들이 향후에 어떠한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소비자들인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야, 왜 틱톡이 성장하지? 라고 하면서 이른바 숏폼 그러니까 짧고 뭔가 반복적인 영상을 할 수 있는 걸 다 도입하고 있잖아요. 다 도입해서 뭐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그쵸, 어찌 뭐 보면 틱톡이 원조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많은 식으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틱톡이 이렇게 열풍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이제 월간 평균 시청자가 이미 15억 명도 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글로벌 핵심 기업들도 이제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성도 있고 그렇죠. 워낙 많은 사람이 접속하고 보고 즐기고 하는데 이 틱톡 때문에 그냥 갑자기 스타가 된 경우들도 많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각종 챌린지 이래가지고 뭐 안무 추는 챌린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춤뿐만 아니라 음악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한 짧으면은 15초에서 길어도 60초 안에 음원이기 때문에 되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한 소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대표적으로 BBC에서 네. 사운드 오브 2023이라고 이제 어떤 그 상을 줬는데 그 네. 상을 캣 번스라고 하는 가수를 줬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22살 싱어송라이터인데 계속 그냥 길거리에서 쉽게 말하면 홍대 우리로 치면 홍대에서 계속 버스킹하던 네. 그런 그냥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라고 하는 앨범을 3년 전에 녹음을 했는데 그게 못 뜨다가 갑자기 작년 초에 틱톡에서 배경음으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차트가 작년 1월에 57위까지 가고 작년 6월엔 2위까지 가더니 그 타이밍에 우리로 치면 유명한 개그맨이나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이 그 노래를 자신의 버전으로 커버해서 뮤직쇼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고 따라 부르고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갑자기 슈퍼스타가 돼서 이제 올 작년 말에 이제 사운드 오브 2023에 BBC에서 선정한 뽑히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거리의 연주자 그렇죠. 얘 노래를 무려 샘 스미스가 커버를 합니다. 그렇죠. 이야,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 하루아침에 스타가 태어나는 곳,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이제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틱톡의 컨텐츠나 알고리즘이 너무 중독성이 크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걸 마약 성분 펜타닐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올 초에 어젠가 그제 나온 건데. 이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MBC와의 인터뷰를 하는데 틱톡이 이제 디지털 펜타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틱톡이 중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틱톡 사용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특히 미국의 어린 남성과 여성층이 상당히 파괴적으로 지금 중독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에 비유를 했냐면 안전벨트법이 없는 1965년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예전에 안전벨트 없었는데 뭔가 고속으로 막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으면 사람이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막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의무화했는데
그런 정도로 이거는 중독성이 심하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미국이 실제 펜타닐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양쪽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마약은 규제 못하면서.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IT에서 게임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죠. 중독성이 높다. 중독성 얘기는 참 20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또 틱톡의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추천한다. 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실험으로 드러난 건데요. 이제 영국에서 한 연구 단체에서 13세 가입자를 가장해서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자해나 섭식 장애 관련 영상에 좋아요 몇 개를 누릅니다. 네네. 그랬더니 갑자기 30분 안에 그런 컨텐츠,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좀 유해하거나 면도날 사진 나오거나 극단적인 체중 감량 영상이 나오는 네. 이런 영상이 계속적으로 추천이 됐다라는 걸 연구를 한 거예요. 8개 계정 모두에서. 네. 네, 그랬더니 틱톡은 그거는 일반적인 사용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거는 실험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온 거지 우리가 좀 관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네. 저도 저번에 얘기해 주셨지만 네, 뭐 이렇게 댄스 영상이 재밌어서 보다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비슷한 것만 나오고 네. 또 어떤 때 뭐 여행 컨텐츠가 재밌어서 익스트림 스포츠, 그렇죠. 수상 스포츠 보다 보면 유사한 것만 계속 나오고 나를 좀 잘못 판단하고 있네,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저 역시도 뭐 틱톡이나 쇼폼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 저희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저 거 보세요라고 이제 틱톡 네네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 거 나오기 전에 뭐 야한 영상이 너무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지적도 솔직히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중에 자극적이거나 아무래도 눈을 사로잡는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틱톡이 최근에 뭐 성인 콘텐츠에 대한 감지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이제 동영상 추천 이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강화하겠다, 추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뭐 CNN이나에서 분석하는 건 지금 미국에서의 퇴출이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일종의 자구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틱톡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해명에 나서고 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틱톡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확실히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나 사회 영상, 우리 사회에서 워낙 이런 빅테크 플랫폼이 주는 힘들이 세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규제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역시 자국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크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인터넷 디지털 문화가 혁신을 일으켰다,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랬더니 이제 개인의 파워가 세지고 그렇죠. 국경이 해체됐다 그랬는데 또 자국 보호주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9646님, 점심 때는 최영일 시사본부 듣다 보면 그날 중요 보도는 거의 완성. 날마다 재미가 쏠쏠해요. 자, 9646님 외에 여러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최영일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